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기분 좋은 10월, 여러분의 웃음이 한 달 내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위기를 막판에 가까스로 막았습니다. 임시지출예산안이 상하원을 통과해 대통령 서명까지 마쳤습니다. 이렇게 셧다운은 피했지만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 디폴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 법안도 역시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측 모델을 취합 분석한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사망자 수는 앞으로 4주간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 곳곳에서 백신 접종 의무 조치가 발표되자 접종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즈음에는 신규 감염 사례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LA시가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사실상 2023년 5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소득층 세입자들은 당분간 퇴거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겔 산티아고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에게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오후 칼슨과 이스트 LA 지역의 상업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소방관 4명이 부상했습니다. LA에 또 하나의 명소가 탄생했습니다. 아카데미 영화박물관이 10년에 걸친 작업 끝에 어제 개관했습니다. 1,300만 장의 사진과 영화 비디오 작품 25만 점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화 전시물로 채워졌습니다. 경찰의 공권력에 의한 사망자 수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의 2배가 넘는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그나마도 사인이 기록된 것은 45%에 그쳤습니다. 테네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총격을 가해 학생 한 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약 단속국이 불법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180만 개 이상을 압수하고 이에 연루된 810명을 체포했습니다. 멕시코에서 밀수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시험 발사에 결국 미국 국무부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최근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 본토에 당장은 위협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국 문재인 정부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가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격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주 지역 경선에서도 과반을 얻고 선두를 지켰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 TV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집중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탈당한 곽상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NFL이 슈퍼볼 하프타임쇼 출연진을 공개했습니다. 힙합 레전드 5명이 한 자리에서 공연할 것으로 밝히면서 벌써부터 티켓 구매 열기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제56회 슈퍼볼은 2022년 2월 13일 잉글우드의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펼쳐집니다. LA 다저스가 샌디에고를 8대3으로 꺾으면서 4연승을 달렸지만 조 1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도 애리조나를 5대4로 꺾고 6연승을 달리면서 두 팀 간의 승차는 여전히 2게임 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 토트넘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무라를 5대1로 꺾었습니다. 손흥민은 도움 1개로 팀 승리에 힘을 보탰고 해리 케인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88.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고 뜨겁습니다.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90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10월 1일 금요일 라디오설 모닝뉴스 2부입니다. 오늘 10월의 첫째 날입니다. 근데 다행히 또 금요일이죠. 신나는 금요일 그리고 신나는 10월 마지막 2021년 3개월 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제약사 머크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몰누피라비르가 중증 환자 입원 사망률을 50%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제약사 머크는 이 같은 내용의 임상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77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임상에서는 몰누피라비르 투약자 중 29일 내 입원한 환자는 7.3%에 그쳤다는 설명입니다. 또 몰누피라비르 투약 그룹 중에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이번 임상시험에는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경증, 중증, 유증상 환자들이 참여했으며 당뇨나 고령 등 악화 우려 요인 중 최소 한 가지를 가진 위험군들로 임상시험 대상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은 임상기간 5일간 12시간마다 몰누피라비르를 복용했습니다. 지금 미국 규제당국의 긴급 사용 승인도 최대한 빨리 신청한다는 방침이라고 머크는 밝혔습니다. 또 전 세계 규제당국에 신청 서류를 제출할 계획인데 일단 몰누피라비르가 사용 승인을 받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에 있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다비스 머크 최고 경영자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우리의 치료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리 방법 관련 논의를 전면적으로 바꿔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웬디 홀먼 최고 경영자도 성명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병원에 올 필요 없이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치료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몰누피라비르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경우 170만 회분 12억 달러치를 구매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머크는 연내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미국 내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가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도입한 접종 의무화 덕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모자랐던 백신을 도입하자마자 접종에 나선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의 속도에 추월을 당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뉴욕주는 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에게 최소 1회 백신을 맞도록 한 의무화 조치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And the only way we can do that is to ensure that everyone is vaccinated, but particularly individuals who are taking care of the people who are sick. 이에 따라 의무화가 발표된 8월의 접종률이 75%였는데 지난 28일에는 92%로 올라갔습니다. 10만 명가량이 추가로 맞은 겁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를 상대로 의무화가 시행에 들어가면서 수만 명의 직원이 맞았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특히 10여 개 의료법인을 조사했더니 직원 접종률이 대부분 90% 이상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LA 카운티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실내 공공장소에 대한 접종 의무화 조치에 나섰습니다. With our new mandate, individuals will need to show proof of vaccination by November 4th to enter a movie theater, gyms, restaurants, salons, as well as a handful of other places. 이 같은 조치로 최근 미국의 백신 접종률은 12세 이상 대상자의 65%가 접종을 마칠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렇더라도 최근 접종 속도가 올라가는 아시아 국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가 인구 100명당 백신 접종 건수에서 미국을 넘어섰다며 올해 봄까지만 해도 생각할 수 없던 속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염력 강한 델타 변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코로나19에 걸린 백신 접종자 가운데 0.6%만이 중증 증세를 보였고 사망자는 0.1%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아시아인이 위기 때 정부를 믿고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 필요를 우선시한 결과라며 백신을 두고 정치적 갈등 양상이 드러난 미국의 행태를 꼬집은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국방부가 모든 군인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데 반발해 현역 군인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육군 댄 로버트 하사, 해병대 홀리 멀리일 하사가 콜로라도 연방지방법원에 군인의 백신 접종 의무화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향후 요건을 충족해 법원의 인정을 받으면 집단 소송도 성립해 진행될 수 있다고 더 힐은 전했습니다.
국방부가 이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사람의 경우 이미 자연의 면역을 가졌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면제해 줄 것을 이들 소속 군인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의 접종 명령은 군인의 권리를 공개적으로 침해하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사 유나이티드 항공이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해고 절차에 착수하자 미접종자 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CNBC 방송은 어제 코로나 백신 미접종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유나이티드 항공 직원 수가 당초 593명에서 32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우리의 백신 정책은 요구사항이 효과가 있음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미국 내 다른 대부분 항공사들은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대신에 권장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 따라 이 같은 방침은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가 코로나 바이러스 초강력 대응책을 내놓고 있어서 논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LA는 시의회 차원에서 모든 실내 장소와 사람들이 몰리는 실외, 이벤트 행사장에는 백신 접종을 증명하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판정 증명을 하도록 제한적으로 입장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다음 주쯤에는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사회 활동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이죠. 게다가 또 LA 카운티에서는 모든 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가 오늘부터 시작이고 LA시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기한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특정한 결과만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반발이 현재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LA 카운티 보건국은 강요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를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본인의 선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그로 인해서 따르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 개인의 자유 때문에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게 둘 수는 없다라는 것이 LA 카운티 보건국의 입장입니다. 누리 마르티네즈 LA시 의장은 백신 미접종자들을 보호하는 데 이제 지쳤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바바라 페레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백신이 맞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접종자들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통상적인 독감 유행 계절을 앞두고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독감 백신을 따로 맞을 것을 전문가들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중의 관심은 온통 코로나 백신에 쏠려 있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독감 백신 접종을 건너뛰지 말라는 또 다른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독감 발병 건수는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이지만 현재 각급 학교와 영업점들이 다시 문을 열고 해외여행도 재개된 데다가 마스크 착용이 줄어듦에 따라 독감이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현재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이번 가을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독감 발병 건수가 작년보다 소폭 늘어났고 일단 독감 유행의 발판이 마련되면 올 겨울 전 세계에 퍼질 가능성도 클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방센터 CDC는 독감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영유아, 임신부나 심장, 폐질환자 같은 특정 기저질환 보유자들에게는 특히 위험하다며 생후 6개월 이상 된 아기부터 시작해 모두 사람들이 이달 말까지는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회가 무료 독감 예방접종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이 환절기 시즌을 맞아서 독감 예방접종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무료 독감 예방접종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LA 카운티 보건국과 함께 제7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독감 예방접종을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10월 1일입니다. 혹시 아직 달력 안 넘기신 분들, 요새 달력 쓰시는 분들 사실 많지 않죠. 그래서 달력에 혹은 스마트폰에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무료 독감 예방접종은 10월 14일 무료 독감 예방접종은 10월 14일 LA 한인회관에서 이뤄집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고요. 10월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LA 한인회관에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실시됩니다.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 모든 연령이며 아이디 지참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은 다음 날인 10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한인회관에서 이루어집니다. 파이자 백신과 존슨앤존슨 백신이 공동으로 사용되고요. 원하는 것을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스터샷과 관련해서는 파이자 백신을 맞은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들, 파이자 백신 접종을 2회차까지 받은 후 6개월이 지난 65세 이상 또는 의료 관계자 그리고 고위험 직업군 종사자에 한해서 부스터샷도 한인회관에서 맞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위해서 한인회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아이디를 지참하고 12세 미만은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와야 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10월 1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10월의 첫날인 오늘도 남가주는 맑고 뜨겁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지역에 따라 어제와 같거나 좀 더 높아지겠고 토요일인 내일과 모레 일요일까지도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더위의 기사가 누그러들면서 부분적으로 구름도 늘어나겠습니다. 주말과는 다른 날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화요일부터는 낮 최고 기온이 예년 기온을 크게 밑돌면서 다시 서늘한 가을 날씨가 시작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90도, 밤 최저 기온 6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5도, 60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9도, 62도, 해안 지역은 81도, 60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각 지역에 따라 짧고 강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59도, 낮 최고 기온은 79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새로운 영감으로 움직일 때 미래는 현실이 됩니다. 기아 자동차,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405 사우스 선상입니다. 레돈드 비치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05 사우스 선상 엘세곤도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에는 차량 전복 사고 보고됐습니다. 605 노스 선상입니다. 텔레그라프 로드로 내리는 램프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번엔 605 사우스 선상 라모나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210번 웨스트 선상 선플라워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어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저지하는 초강력 법안들에 줄줄이 서명했습니다. 어떤 법안인지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으로 전국이 들썩인 지 1년여 만에 게빈 뉴섬 주지사가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고삐를 조이기 위한 8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주지사 서명을 받은 법안에 따르면 가준의 경관의 최소 연령은 기존의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주립대학이 경찰 트레이닝을 위해서 현대화된 트레이닝 코스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과도한 무력 사용이나 인종차별적이고 부정직한 행동을 보인 경관들은 경찰 조직에서 퇴출될 수 있습니다. 동료 경관이 과도한 무력 사용을 하는 것을 목격할 경우에는 이를 말리고 즉각 상부의 이 사실을 보고토록 하고, 이를 방관한 경우에는 과도하게 무력을 사용한 경관과 똑같이 엄벌에 처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징계를 받은 경관들을 타부서로 전출시켜 무마시키는 관행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사임하거나 해고된 경관들이 다른 치안당국으로 손쉽게 자리를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 채택된 초크홀드 금지법의 적용을 확대해 경관들이 용의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호흡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테크닉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또 군중을 진압, 해산하는 과정에서 공기총이나 최루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화학 성분 무기 사용 시 안전한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최루탄 사용 등을 가급적 자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경찰이 용의자를 다루는 과정에서 갱단처럼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어제 날짜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세입자 퇴거 유예 명령이 종료됐지만 이곳 LA시에서는 세입자 퇴거 금지 조처가 내년 8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주정부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는 9월 30일부로 종료되었으나 LA시 세입자들의 경우 시 정부 차원에서 퇴거 유예 조처가 연장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일 LA 한인회관에서 개최된 퇴거 유예 조처 설명회에 참석한 미구엘 산티아고 가주 하원 의원은 LA시에서는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가 내년 8월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건물주와 세입자들이 숙지하도록 당부했습니다. LA시가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발동한 긴급 퇴거 유예 조처는 팬데믹으로 인한 비상사태가 종료된 후 1년 후까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LA시를 제외한 지역들은 9월 30일부로 퇴거 명령은 종료됩니다. 하지만 이들 세입자들에게도 제한적으로 퇴거 조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 희망의 끈을 놓지 말도록 당부했습니다. Inside of the city of Los Angeles, you couldn't get evicted. And let me correct something. I think I said May 22. The eviction moratorium in Los Angeles is August 22. I just got the date wrong, and payment is due May 23. 렌트비가 밀린 주민들은 하우징 이즈 더 키를 통해 주정부로부터 렌트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정부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한 주민들은 내년 3월 31일까지 퇴거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밀린 렌트비로 퇴거당하지 않으려면 하우징 이즈 더 키 프로그램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우징 이즈 더 키 프로그램은 마감일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렌트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수혜 대상자로 지원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렌트비의 전액을 탕감해주고 있습니다. 제임스 LA 한인회장은 하우징 이즈 더 키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아이디와 렌트 계약서, 밀린 렌트비 증명, 2020년 세금 보고 서류,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는 편지 등을 지참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서류를 제출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내 이름을 거기다 넣어야 돼요. 시스템에다가. 그래가지고 어차피 추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0% 이거 지금 80% 미디언 인컴 AMI에서부터 해당이 되지만 50% 하더라도 우선권을 줘요. KYCC 스티브 강 대외협력 디렉터입니다. LA시 혹시 LA시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한인분들이 퇴거 조치 명령이 나왔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요.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시의원 지역구 사무실로 연락을 해서 그 보좌관이랑 연결이 되면 그쪽에서 이제 하우징 디파트먼트와 연결을 해서 케이스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하우징 이즈 더 키 프로그램은 웹사이트 housing.ca.gov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가뭄이 지속되면서 주정부 관계자들이 올 겨울에도 가뭄 사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강제 절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지난 7월 자발적인 물 사용량을 15% 줄이도록 지침을 내놨는데 주정부 관계자들은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전역에서 강제 절수령을 시행하는 것을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역의 우편 배달 서비스가 빠르면 오늘부터 더 느려질 전망이라고 발표됐습니다. 연방우정국이 시행하는 새로운 서비스 기준 때문에 일종 우편물은 배달이 지연되고 우체국 운영 시간이 단축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어제 CNN 방송이 보도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서비스의 기준은 지난 3월 루이스 디조이 우정국장이 발표한 10개년 계획의 일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디조이 국장은 지난해부터 비용 절감을 위해서 오버타임 근무를 완전히 없앴고 USPS 물류센터에 늦게 도착하는 우편물은 그 다음 날까지 보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USPS 대변인은 이번 우편 서비스 기준 변경이 일종 우편물의 약 60%와 거의 모든 정기 간행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로컬 지역에서 일종 우편물의 표준 배달 시간은 이틀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USPS의 환승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장거리로 배달되는 우편물은 경우에 따라 도착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LA 카운티의 가솔린 가격이 올 들어 최고 가격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오늘 갤런당 4달러 41.1센트를 기록하면서 올해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오늘 가솔린 평균 가격은 4달러 36.6센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남가주 자동차 클럽 제프리 스프링 공보관은 지금 최고치를 찍은 것은 맞지만 가솔린 가격이 치솟은 것은 아니며 보통 가격 하락을 보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 역대 최고가보다는 약 30센트 저렴한 수준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1,500만 달러를 들여서 LA강 일대의 교통체계 업그레이드에 나섭니다. LA 시장실은 어제 캘리포니아 교통국인 칼트랜스가 LA강 일대 시민 접근권 확대 차원에서 1,500만 달러를 LA시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LA 시장실 측은 이 지원금을 LA강의 교통체계 개선 프로젝트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교통국 지원금은 우선 LA강 일대의 도보와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에리카 세티 LA 시장은 LA강은 우리의 도심을 관통하는 상징적인 곳이며 LA강을 활용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살리면 시민 편의도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렌셔 블루버드를 따라 LA 국제공항까지 이어지는 새 경전철이 생겨나는 가운데 메트로 교통국은 이 노선을 따라 차량들의 불법 운전을 적발하기 위한 단속 카메라 여러 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크렌셔와 LAX 경전철이 운행 시작하게 된 이후에도 차량들이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자칫 경전철과 충돌할까 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국 아카데미 영화박물관이 어제 이곳 LA에 개관했습니다. LA 문화 중심지로 꼽히는 미러클 마일에 자리 잡은 미국 최대의 영화박물관이 10년에 걸친 작업 끝에 문을 연 것입니다. 이 박물관은 4억 8,200만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빌 크레이머 박물관 회장은 이곳은 영화예술에 전념하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고, 돈 허드슨 CEO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영화 제작자와 관객을 위한 박물관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박물관은 시나리오 작성부터 캐스팅, 의상, 특수 촬영, 사운드 믹싱까지 영화의 제작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진 1,300만 장, 또 영화 비디오 작품 25만 점, 각본 9만 1,000건, 포스터 6만 7천 장, 프로덕션 아트 13만 8천 점 등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화 전시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 오스카 시상식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돌비 극장 시뮬레이션 체험의 유료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상설 전에 오디오 가이드에는 한국어 포함되어 있고,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사관왕에 오른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이창독 감독 그리고 고 김기덕 감독의 작업물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요새 이 드라마 열풍이죠. 오징어 게임입니다. 이 오징어 게임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에서 만든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 흥행에 성공하면서 이 드라마 속의 의상이 할로윈 복장으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할로윈이 다가오면서 이제 한 달 남았죠. 할로윈이 다가오면서 의상 제작업체들이 이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복장을 상품으로 제작해 판매하는데, 마스크 그리고 가면 이런 것들은 이미 매진된 상태입니다. 드라마에서 참가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병정 캐릭터 의상이 가장 인기가 많고, 온라인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이 병정 캐릭터 의상이 팔리고 있다. 이번 할로윈 때는 오징어 게임 복장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도 함께 내놨습니다. 글로벌 사이트 플릭스 패트롤에 따르면 전 세계 83개국 중 인도를 제외한 82개국에서 이 오징어 게임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 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 위기는 어제 가까스로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 법안 여전히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단 업무 정지 사태 위기는 12월 3일까지는 임시로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YTN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30일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임시 지출 예산안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2022 회계년도가 시작하는 현지 시각 10월 1일을 하루 앞두고도 예산안을 상하원에서 처리하지 못하자 12월 3일까지의 임시 지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는 가까스로 셧다운, 즉 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를 피하면서 12월 3일까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됐습니다. And with this continued resolution, we not only keep government open, keep checks flowing to our veterans and Social Security recipients and the rest. 셧다운을 막기 위한 급한 불은 껐지만 예산 문제를 둘러싼 의회 내 복잡한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법안과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의제인 인프라와 사회복지 예산안이 문제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는 28조 7,800억 달러인데 의회가 이를 상향하는 데 실패하고 비상수단이 소진될 경우 이달 18일 미국 연방정부가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태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이 현실화할 경우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여 미국 의회의 움직임에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은 상원을 통과해 하원 통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진보 성향 의원들이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과 분리해 처리할 수 없다며 버텨와 이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하원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안은 공화당이 규모가 너무 크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중도 성향 상원 의원인 조 맨친과 커스틴 시네마도 과도하다며 맞서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민자 체포와 추방 대상자 범위를 좁히기로 결정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의 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새 지침은 이민자 담당관들에게 사안별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체포나 추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넓혀줬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국가안보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민자들과 최근에 국경을 넘은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추방 여부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새로운 지침에 따라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나 고령 또는 미성년 이민자들의 추방 가능성은 줄어들었습니다. 범죄 피해자도 추방 유예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새 지침은 60일 이내로 효력이 발휘됩니다. 칼스테이트 계열 대학이 가을 학기 입학 신청을 받습니다. 칼스테이트 계열 23개 대학들은 오늘부터 2022년 내년 가을 학기 입학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가을 학기 입학 신청을 위해서는 칼스테이트 계열 대학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이 신입생, 전입생, 외국 유학생, 대학원생 모두 가능합니다. LA 민주평통이 어제 타운 내 옥스포드 호텔에서 백이찬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초청해 현재 한국 정부의 통일 기조에 대해 의견을 나눈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외 타운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일 LA 민주평통이 타운 내 옥스포드 호텔에서 백이찬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초청해 현재 한국 정부의 통일 기조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는 LA 평통을 비롯해 LA 한인회와 한인민주당협회, 한인가정상담소 등 다양한 한인단체에서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인단체장들이 궁금한 남북 간 상황에 대해 질문하고 백이찬 사무처장이 이에 답하는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백이찬 평통 사무처장은 현재 남북은 휴전 상황이지 종전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전쟁에 대비하는 행위는 오히려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 때문에 남북 간 종전 선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쭉쭉쭉 나가게 되는데 종전 선언에는 뭐 특별한 대가가 필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돈의 문제는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전쟁은 일단 정전은 되었죠. 휴전은 되었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전쟁이 끝났다라고는 이렇게 선언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휴전 상태고 남북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슈퍼마켓 체인 H마트가 코로나 백신 접종 소비자 이용률이 가장 높은 상위 15개의 리테일 업계에 선정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켓워치의 보도에 따르면 누머레이터가 발표한 백신 소비자 접종률 리포트 결과에서 H마트가 그로서리 리테일 업계에서 백신 접종 소비자 이용률이 가장 높은 비즈니스로 선정되었습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연간 가계 소득이 높고 활발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소비자들이 백신을 접종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소비자들은 건강 지향적인 이미지를 고려해 브랜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은 타 마트 이용 고객들보다 백신 접종률이 20% 정도 더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웨그먼스가 2위, 프레시마켓이 3위, 트레이더조가 4위, 홀푸드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CBB뱅크의 지주사인 CBB뱅콕이 30일 LA 본사에서 2021 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30일 주주총회는 코로나 사태로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박순환 이사장을 비롯해 정원숙, 예충열, 엘빈강, 마틴 퓨어 이사와 당연직 이사인 조행김 행장 등 6명의 이사진의 젠씨님과 외부감사 회계법인 선정 등의 안건이 승인되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롱비치 통합교육구 산하 고등학교 주변에서 통합교육구 안전요원이 10대 어린 엄마에게 총격을 가해 뇌사 상태에 빠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생후 5개월 된 아들의 엄마인 18살 모나 로드리게즈는 조수석에 앉아서 15살 여학생과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롱비치 경찰국은 20살 남성과 16살 소년도 모나 로드리게즈, 15살 여학생 사이 언쟁에 끼어든 상황이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학교 앞 거리에서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을 타고 수운차라던 롱비치 소속 안전요원이 차량 안에 총격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업장 환경이 급변할 것이라는 관측 속에 실제로 영구적으로 재택근무를 선택하는 기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회계법인인 PwC는 고객 서비스 부문에서 일하는 풀타임 근로자 4만 명 전원에게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들 직원은 한 달에 최대 3차례까지만 중요한 회의나 고객 방문, 직업 교육을 이유로 회사 사무실로 출근할 수 있습니다. PwC는 고객들을 직접 접하지 않는 인사관리나 법률 사무부문 직원들에게는 이미 상시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팬데믹이 작년 3월 미국을 덮친 이후 미국 내 화이트칼라 노동자들 대다수는 방역 규제나 보건 우려 때문에 재택근무를 해왔습니다. 경영자들은 보건과 경제에서 새롭게 돌출한 리스크에 맞서서 사업장 환경을 비롯한 피고용자들의 노동 조건을 어떻게 조정해 갈지 현재 고심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푸드 스탬프라고 불리는 연방 보조 영양 지원 프로그램 식품 구입 지원금이 내달부터 대폭 오릅니다. 캐시 호클 뉴욕 주지사 뉴욕 이야기입니다. 뉴욕주 저소득층 가정의 지급액이 1인당 36달러씩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대 금액은 835달러로 인상됩니다. 뉴욕시의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탑승객에 대한 마스크 미착용 집중 단속은 시작됐지만 티켓 발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TA 자료에 따르면 뉴욕 시내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탑승객에게 발부된 범칙금 티켓이 지난 24일부터 28일 사이 단 16건에 그쳤습니다. MTA는 지난 22일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면 수업으로 계약한 메릴랜드 공립학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비상에 걸렸습니다. 메릴랜드주 교육부는 지난 22일까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총 88만여 명의 공립교 학생 중 4천여 명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력을 공급하는 시애틀 시티라이트가 고객들에게 수천 달러 이르는 전기요금 폭탄을 부과해서 350만 달러의 합의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시애틀 시정부는 부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턱없이 높은 정규요금을 부과했다며 고객들이 시애틀 시티라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 같은 합의금을 지불하라고 밝힌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로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시애틀 워싱턴주 농촌 지역 병원이 넘쳐나는 위급 환자들로 거의 마비 상태라고 시애틀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인구 3만 6천여 명의 wenatchee 소재한 센트럴 워싱턴 병원은 이웃 더글라스, 그랜트, 오테노건을 포함해 중북부 4개 카운티에서 가장 큰 병원이지만 병상이 모자라 환자들을 킹 카운티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이주 정부는 연방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검사기 배포 기획인 CES 코비드 테스트가 9월 셋째 주에 시작된 가운데 불과 며칠 만에 50만 명 이상의 하와이 주민들이 온라인 신청을 완료했고 섬 내 곳곳에 픽업 장소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호놀룰루 소방당국은 알로하 경기장과 에바 마이코 근린공원, 와이아나의 근린공원과 카폴레이 콘슬리데이트가 극장 등 모두 4곳에서 약 3,000개의 검진기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킬라우에와 화산 폭발로 파괴된 빅아일랜드 푸나 지역 복구 사업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2018년에 화산 폭발로 파괴된 지역입니다. 13마일 도로와 14.5마일의 수도를 포함해 레일라니 에스테이츠와 카포호 베케이셔널랜드, 라니푸아 가든, 카포호 비치 러츠 지역에 750채의 주택 복구가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작 할레 해변공원으로 이어지는 수도 또한 복구가 검토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킬라우에 화산은 또 현재 용암을 내뿜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시즌 막판 순위 경쟁 너무나 치열하죠. 이제 몇 경기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LA 다저스가 샌디에고 파드레스를 8대3으로 꺾으면서 4연승을 달렸고, 그랬는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를 5대4로 꺾으면서 6연승을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두 팀 간의 승차는 여전히 2게임 차입니다. 이제 두 팀 남은 경기는 이제 3경기밖에 남겨놓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3경기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특단의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LA 다저스는 오늘 커쇼, 내일 유리아스, 그리고 일요일 경기는 아직 선발 등판이 확정되지가 않았는데 만약에 와일드카드 경기를 하게 되면 누구를 선발 투수로 내세울 것이냐. 와일드카드도 반드시 이겨야 플레이오프 디비전 시리즈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투수 로테이션을 생각해서 지금쯤 순위 경쟁은 포기하고 와일드카드에 전념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끝까지 간다라는 다저스의 일단은 지금의 입장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시즌 첫 도움을 기록하면서 팀의 5대1 대승에 한몫을 했습니다. 모처럼 공격 파트너 케인과 찰떡 호흡도 자랑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전반에만 2골을 터뜨리며 슬로베니아의 무라에 여유있게 앞서간 토트넘. 하지만 후반 들어 지가쿠스의 엄청난 발리슛에 추격을 허용하자 벤치에 있던 손흥민과 케인이 몸을 풀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나란히 교체 투입되는 케인과 손흥민. 먼저 케인이 루카스 모우라의 패스를 받아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뒤이어서 손흥민의 폭발적인 질주, 가운데 케인이 있죠. 손흥민의 패스, 케인의 깔끔한 마무리. 손 케인 듀오가 모처럼 골 세리머니를 함께 했습니다. 손흥민이 엄청난 스피드로 왼쪽 측면을 돌파했고 정확한 패스로 시즌 첫 도움을 케인에게 전달했네요. (2021년 10월 1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0월의 첫날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새로운 영감으로 움직일 때 미래는 확실히 됩니다. 기아 자동차, 구매부터 제공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